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피부과 진료를 해온 김희진 원장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건 가장 좋은 치료법이 때로는 우리 주방 찬장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거울을 보다가 갑자기요. 언제 이렇게 늙었지? 하면서 깜짝 놀란 적 말이에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저희 병원에도 여름만 되면 원장님, 제 얼굴이 왜 이렇게 됐나요? 하며 울상을 지으며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얼마 전에도 정말 인상 깊은 환자분을 만났어요. 62살의 김순자 어머니셨는데 처음 오셨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원장님, 저 정말 거울 보기도 싫어요. 텃밭일을 좀 했을 뿐인데 얼굴이 이렇게 망가져서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거리시더라고요. 김순자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정말 햇빛에 사포로 문지른 것 같았어요. 볼은 빨갛게 달아오르고 이마에는 검은 반점들이 여기저기 생겨 있고 무엇보다 피부가 너무 거칠어서 만지기만 해도 아플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2주 뒤에 다시 오셨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어떤 특별한 관리라도 하셨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김순자 어머니가 수줍게 웃으시면서 들기름으로 팩을 했어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설마 들기름이?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좋아져 있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들기름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들기름을 단순히 음식용으로만 쓴 게 아니라 피부 치료에도 사용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의학으로 분석해봐도 정말 놀라운 성분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름철에 우리 피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올여름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더웠잖아요. 38도까지 올라가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덥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태양이 우리 얼굴을 지글지글 볶아대고 실내에 들어오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얼려버리죠. 이게 바로 피부에게는 지옥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피부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상황인 거죠.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하는 비유가 있는데 우리 피부를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지붕이 있어야 비가 와도 안전하고 바람이 불어도 따뜻하잖아요. 피부도 마찬가지로 피부 장벽이라는 지붕이 있거든요. 그런데 강한 자외선과 에어컨 바람이 계속해서 이 지붕을 때리면서 구멍을 뚫어놓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여름철 환자분들의 피부를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정상적인 피부보다 수분 손실이 무려 3배나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을 마셔도 아무리 크림을 발라도 피부가 축축 처지는 거죠. 특히 40대 이후 여성분들은 더 심각해요. 이미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피부가 예전 같지 않은데 여기에 여름철 환경까지 겹치니까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박미영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45살이셨거든요. 박미영 씨는 처음 오셨을 때 원장님, 저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사막 같아요. 그래서 크림을 덕지덕지 발라도 점심때쯤 되면 또 당기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볼 부분이 하얗게 일어나고 특히 눈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하시는 게 뭐냐면 비싼 화장품을 사거나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으시려고 하세요. 물론 그런 방법들도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마치 구멍 뚫린 지붕 위에 새 페인트 칠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건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들기름이었던 거죠.
들기름에는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피부 염증을 잡아주고 동시에 피부 재생을 도와주거든요. 제가 박미영 씨에게도 들기름 팩을 권했는데 처음에는 들기름이요? 요리할 때 쓰는 그 기름 말씀이세요? 라고 하시면서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설명을 듣고 나서는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셨죠. 자, 그럼 이제 들기름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효과가 좋은지 알아볼까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거든요. 들기름이 정말 피부에 좋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성분을 분석해보고 나서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들기름의 핵심은 바로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이 알파 리놀렌산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필수 지방산이에요. 반드시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거죠. 이 성분이 피부에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첫째로는 염증을 잡아줘요. 여름철 자외선 때문에 빨갛게 달아오른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거죠. 마치 화상 입은 곳에 찬 수건을 올려주는 것 같은 효과예요. 둘째로는 피부 재생을 도와줍니다. 상처난 피부 세포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습 효과가 정말 뛰어나요. 일반적인 화학 보습제와는 달리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서 속부터 촉촉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하는 비유가 있는데 시든 꽃에 물을 주면 다시 싱싱해지잖아요. 들기름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임상 실험을 해봤는데요. 들기름 팩을 2주간 사용한 그룹과 일반 보습팩을 사용한 그룹을 비교해봤어요.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들기름 팩을 사용한 그룹은 피부 수분량이 평균 40% 증가했고 염증 수치는 60%나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들기름만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다른 천연 재료들과 함께 섞어서 쓰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계란 노른자, 꿀 그리고 밀가루와 함께 말이죠. 이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계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피부에 영양분을 전달하는 택배 역할을 해줘요. 레시틴이 들기름의 좋은 성분들을 피부 깊숙이까지 배달해주는 거죠. 그리고 꿀은 천연 항균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보습도 해줍니다. 꿀 속의 효소들이 죽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밀가루는 이 모든 재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해요. 밀가루가 없으면 팩이 얼굴에서 흘러내리거든요. 그런데 밀가루를 적당량 넣어주면 끈적한 점성이 생기면서 얼굴에 딱 붙어서 유효 성분들이 충분히 흡수될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박미영 씨도 이 조합으로 팩을 하신 다음에 정말 놀라셨어요. 원장님, 이게 정말 집에서 만든 팩이 맞나요? 100만 원짜리 팩보다 좋은 것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박미영 씨 얼굴을 보니까 일주일 만에 피부톤이 한 톤 밝아지고 촉촉함도 확실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 차례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재료의 비율과 순서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냥 대충 섞어도 되겠지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치 요리할 때 소금을 먼저 넣느냐, 나중에 넣느냐에 따라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팩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준비물부터 말씀드릴게요. 들기름 한 큰술, 계란 노른자 하나, 꿀 한 작은 술, 그리고 밀가루 2큰술이면 충분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들기름의 품질이거든요. 시중에 파는 들기름 중에서도 압착 방식으로 만든 것을 선택하세요. 열을 가해서 추출한 들기름은 좋은 성분들이 많이 파괴되거든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계란도 가능하면 유정란을 쓰시고 꿀도 순수 꿀을 사용하세요. 마트에서 파는 가공 꿀보다는 양봉장에서 직접 가져온 꿀이 훨씬 좋아요. 이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계란 노른자와 들기름을 섞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젓가락으로 한 방향으로만 저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요네즈 만들 때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유화가 잘 되거든요. 대충 2분 정도 저어주면 크림 같은 질감이 나와요. 두 번째 단계는 여기에 꿀을 넣는 거예요. 꿀을 넣으면 윤기가 돌면서 더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밀가루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농도를 맞춰주세요. 한 번에 확 넣으면 덩어리가 생기거든요. 완성된 팩의 농도는 요구르트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묽으면 흘러내리고 너무 되면 펴바르기가 어려워요. 만약 너무 되다 싶으면 들기름을 한두 방울 더 넣어주시고 너무 묽으면 밀가루를 조금 더 넣어주세요. 저희 병원에 오신 이정희 씨라는 환자분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 팩을 만들 때 실수를 하나 하셨어요. 밀가루를 한 번에 다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덩어리가 생기고 펴바르기가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만들어서 차근차근 하니까 훨씬 부드럽고 좋은 팩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팩을 만들기 전에 사용할 도구들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특히 젓가락이나 숟가락에 기름기가 묻어 있으면 유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재료들도 실온에 두었다가 사용하는 게 좋아요.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재료들은 잘 섞이지 않거든요. 완성된 팩은 즉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 남은 게 있다면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이틀 이내에 사용하세요. 그 이상 지나면 계란 때문에 상할 수 있거든요. 보관할 때는 밀폐용기에 넣어서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세요. 이정희 씨도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재료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셨는데 일주일 후에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있으셨어요. 원장님, 이게 정말 신기해요. 세안하고 나서도 당기지 않고 화장도 훨씬 잘 받아요.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팩을 어떻게 바르는지가 관건이에요. 아무리 좋은 팩을 만들어도 바르는 방법을 잘못하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좋은 재료로 팩을 만들어 놓고도 사용법을 잘못해서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우선 팩을 바르기 전에 세안부터 제대로 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뜨거운 물로 세안하면 안 돼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세안해 주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를 자극해서 오히려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세안 후에는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 완전히 말리지는 마세요. 약간의 수분감이 남아있는 상태가 좋아요. 이제 팩을 바르는 방법인데요. 손가락 끝에 팩을 묻혀서 얼굴 중앙부터 바깥쪽으로 펴 발라주세요. 마치 마사지 하듯이 부드럽게 말이에요. 두께는 1mm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얇게 바르면 금방 마르고 너무 두껍게 바르면 흘러내리거든요. 특히 조심해야 할 부위가 있어요. 눈가와 입술 주변은 피부가 얇아서 민감하거든요. 이 부위는 팩을 바르지 마시고 대신 들기름을 한 방울 정도 발라서 가볍게 마사지해 주시면 돼요. 코 주변도 조심해야 해요. 콧구멍 근처에 팩이 들어가면 불편하거든요. 여기서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꿀팁이 하나 있어요. 팩을 바른 다음에 마스크 시트를 그 위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팩이 마르는 것도 방지되고 유효 성분이 더 잘 흡수돼요. 마스크 시트는 굳이 비싼 것 아니어도 되고 일반 화장솜을 큼직하게 잘라서 써도 돼요. 팩을 바르고 나서는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이때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TV 보면서 가만히 누워있거나 앉아있으세요. 웃거나 말하면 팩이 갈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스마트폰도 보지 마세요. 눈을 깜빡이거나 표정을 지으면 눈과 팩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정희 씨가 처음에 팩을 할 때 실수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 팩을 바르고 나서 아이들이 엄마 뭐 해? 하니까 웃으면서 대답하셨다가 팩이 우수수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가족들에게 미리 말해두고 조용한 시간에 하셨다고 해요. 팩을 제거할 때도 방법이 있어요. 갑자기 확 떼어내면 안 되고
미지근한 물을 손에 묻혀서 팩을 부드럽게 불려준 다음에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남은 찌꺼기는 부드러운 타월로 살살 닦아내면 돼요. 이때도 비비면 안 되고 톡톡 두드리듯이 해야 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팩을 하는 시간대예요.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가 가장 좋아요. 이 시간대가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팩을 한 다음에는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시는 게 좋아요. 수면 중에 피부 재생이 더욱 촉진되거든요. 혹시 팩을 하다가 따가움이나 가려움을 느끼시면 즉시 중단하세요.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계란이나 꿀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처음 사용하실 때는 귀 뒤쪽에 조금 발라서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팩을 제거한 다음이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팩만 하면 끝인 줄 아시는데 사실 팩 후 관리가 효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마치 운동 후 스트레칭을 해야 근육이 제대로 회복되는 것처럼 팩 후에도 적절한 관리가 필요해요. 우선 팩을 제거한 직후 피부 상태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마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바로 피부가 가장 목마른 상태라는 걸 아셔야 해요. 팩이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긴 했지만 동시에 피부 표면의 각질도 부드럽게 만들어서 수분 증발이 더 쉬워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팩 제거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셔야 해요. 여기서 사용하는 보습제는 무거운 크림보다는 가벼운 에센스나 세럼이 좋아요. 피부가 아직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극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만약 집에 알로에 젤이나 히알루론산 세럼이 있다면 그걸 사용하시면 돼요. 보습제를 바를 때도 방법이 있어요. 손바닥에 적당량을 덜어서 체온으로 살짝 데운 다음 얼굴 전체에 눌러주듯이 발라주세요. 문지르면 안 되고 살살 눌러주는 느낌으로 말이에요. 그러면 유효 성분이 더 잘 흡수되거든요. 그리고 팩을 한 날 밤에는 절대 세안을 다시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얼굴이 끈적하다고 해도 참으세요. 들기름의 좋은 성분들이 밤새 계속 피부에 흡수되고 있거든요. 다시 세안하면 이 모든 걸 다 씻어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수면이에요. 팩을 한 날은 평소보다 일찍 자는 게 좋아요.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깊게 잠들어 있어야 팩의 효과가 배가 돼요. 아까 말씀드린 김순자 어머니도 처음에는 이 부분을 놓치셨어요. 팩을 하고 나서 몸가 끈적해서 씻고 싶다고 하시면서 다시 세안을 하셨다가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하룻밤만 참으세요. 그게 비법이에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참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효과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팩 후에는 피부가 활발하게 신진대사를 하고 있어서 수분 필요량이 늘어나거든요. 평소보다 물을 한두 잔 더 마셔주시면 도움이 돼요. 하지만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가 좋아요. 그리고 팩을 한 다음 날 아침에는 평소보다 부드럽게 세안해주세요. 클렌징 폼을 충분히 거품 낸 다음 마사지 하듯이 부드럽게 세안하시면 돼요. 이때 피부 상태를 한번 체크해보세요. 아마 전날보다 훨씬 부드럽고 촉촉해져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팩을 한 다음 날에는 자극적인 화장품 사용을 피해주세요. 특히 알코올이 들어간 토너나 강한 각질 제거제는 사용하지 마세요. 피부가 한결 민감해져 있는 상태라서 평소에는 괜찮던 제품도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이정희 씨도 팩 후 관리를 제대로 하고 나서부터 효과가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말씀대로 하니까 정말 다음날 아침 피부가 완전히 다르네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제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언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좋은 거니까 매일 해도 되겠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과한 사랑은 독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들기름 팩도 마찬가지예요.
적절한 주기는 일주일에 2번 정도가 딱 좋아요. 월요일에 1번, 목요일에 1번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 간격을 두고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왜냐하면 피부가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매일 하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일주일에 1번부터 시작하세요. 처음 몇 번은 피부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점차 횟수를 늘려가시면 돼요.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처음부터 욕심내서 매일 하시다가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지신 분도 있었거든요. 시간대도 중요해요.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시간대가 바로 피부의 골든타임이거든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상 이때부터 피부 재생이 활발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맞춰서 영양을 공급해주면 흡수율이 배가 되는 거죠. 아침에 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권하지 않아요. 아침에는 피부가 하루 종일 외부 환경에 노출될 준비를 해야 하는데 팩을 하면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져서 자외선이나 미세먼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첫째, 피부에 상처가 있을 때는 하지 마세요.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감염의 위험이 있거든요. 둘째, 생리기간 중에는 피하는 게 좋아요.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피부가 평소보다 예민해져 있거든요. 셋째, 계란이나 꿀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하면 안 되고요. 넷째, 피부염이나 습진 같은 피부 질환이 있을 때도 피해주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거든요. 임신 중이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평소에 괜찮던 것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꼭 산부인과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하세요. 날씨도 고려해야 해요. 너무 습하거나 너무 건조한 날에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습도가 70% 이상인 날에는 팩이 잘 마르지 않아서 세균 번식의 위험이 있고 습도가 30% 이하인 날에는 팩이 너무 빨리 말라서 피부를 당길 수 있거든요. 여행 중에도 주의하세요. 평소와 다른 환경에서는 피부가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 해외여행 중에는 물의 성질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니까 피부 트러블이 생길 위험이 높아요. 아까 말씀드린 박미영 씨도 처음에는 효과가 좋으니까 매일 해야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려드렸어요. 욕심내지 마세요.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해요라고 했더니 일주일에 2번씩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좋은 피부 상태를 유지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다른 피부 시술을 받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세요. 레이저나 필링을 받으신 후 일주일 정도는 들기름 팩을 피해주세요. 피부가 회복 중인 상태에서는 어떤 자극도 주지 않는 게 좋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관법과 위생관리 그리고 특별한 보너스 활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재료로 팩을 만들어도 보관을 잘못하면 오히려 피부에 해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계란이 들어가는 팩이라서 더욱 신경 써야 해요. 먼저 재료 보관부터 말씀드릴게요.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세요. 상온에 두면 산패되기 쉽거든요. 그리고 개봉한 지 3개월이 지난 들기름은 사용하지 마세요. 냄새를 맡아봐서 고소한 냄새가 아니라 비린내나 쿰쿰한 냄새가 나면 바로 버리세요. 상한 기름으로 팩을 하면 오히려 피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계란도 신선한 것을 사용해야 해요.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건 기본이고 깨뜨렸을 때 노른자가 탱글탱글하고 흰자가 맑아야 해요. 만약 비린내가 나거나 노른자가 흐물흐물하다면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팩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들도 중요해요. 젓가락, 숟가락, 그릇 모두 뜨거운 물로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린 다음 사용하세요. 특히 기름기가 묻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환자분들께 팩 만들 때 쓰는 도구는 아기 이유식 만들 때처럼 깨끗하게 관리하세요라고 말씀드려요. 만든 팩은 즉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지만 꼭 보관해야 한다면 밀폐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시고 이틀 이내에 사용하세요.
그 이상 지나면 세균이 번식할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꺼낸 팩은 실온에서 10분 정도 두었다가 사용하세요. 너무 차가운 팩을 바르면 피부가 놀랄 수 있거든요. 혹시 팩을 바르다가 눈에 들어갔다면 즉시 찬물로 씻어내세요. 그리고 만약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바로 팩을 제거하고 차가운 물로 세안한 다음 심하면 병원에 오세요. 개인차가 있어서 아무리 천연 재료라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제 특별한 보너스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들기름으로 마사지 크림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들기름 2큰술에 꿀 1작은술을 섞어서 크림을 만드시면 돼요. 이걸로 얼굴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리프팅 효과도 있어요. 마사지는 아래에서 위로, 안에서 바깥으로 하는 게 기본이에요. 턱선을 따라서 귀 쪽으로 쓸어 올리고 볼은 코에서 관자놀이 쪽으로, 이마는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펴 발라주세요. 5분 정도 마사지한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어내시면 돼요. 김순자 어머니도 이 마사지 크림을 정말 좋아하세요. 원장님, 이거 하고 나면 얼굴이 한 톤 밝아져요. 그리고 뭔가 탱탱해지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도 꾸준히 마사지를 하시니까 얼굴 라인이 훨씬 또렷해지셨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피부 관리는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들기름 팩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해서 별 효과 없네 하지 마시고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팩만 믿지 마시고 기본적인 생활 습관도 중요해요.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진정한 피부 건강을 얻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피부도 김순자 어머니, 박미영 씨, 이정희 씨처럼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주방 찬장에 있는 들기름 한 병이 여러분의 피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마법의 열쇠가 될 수 있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거울 보는 게 즐거워지는 날이 곧 올 거예요.